핑계로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애써 비판하려는 의식이 만든 편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코로나19 조짐이 심각해지는 것과 코로나19 현재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급격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2의 미국, 중국, 이탈리아가 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위기를 느꼈는지 그동안의 앙숙이었던 미국의 트럼프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와 푸틴의 정치적 위기가 낳은 동병상련의 성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국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시선을 끌어보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국 최고 상징물과 코로나19를 노골적으로 연관시킨 겁니다. 호주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밝히는 국제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I would certainly hope that any other nation, be it China or anyone else, would share that objective. 아예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법률사무소가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영국의 한 학회도 중국이 선진국 G7 국가에 끼친 손실이 4,800조 원에 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소송은 미국 미저리주 정부가 물꼬를 텄는데 소송 대상 기관에 중국 정부와 우한시 정부, 중국 보건당국, 중국 과학원 등을 모두 망라했습니다. 이런저런 소송 다 합하면 배상 금액은 무려 3경에 달합니다. 중국이 질병의 발원지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역사적으로 질병의 소송으로 배상을 지급한 예는 한 번도 없었고 혹시라도 국제법상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국제법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금을 받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 나라의 수장들이 엄청나게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고 위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두 번째, 일단 화재가 났을 때 불부터 끄고 그 화재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한참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의 원인부터 찾고 있으니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저 소송 금액이 3경이라는 이야기에 이번 코로나의 영향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3경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상기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의 현재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모습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예상은 세계의 변화를 예측한 딜로이트 시사주간지 세계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은 첫째, 온라인 시장의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미국에서 시작된 제조업 회귀를 예측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같은 제조업이 타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급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글로벌 공급망이 30에서 40%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통제력 강한 정부의 등장과 대기업들이 지금보다 더한 과점의 장악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딜로이트의 예상입니다. 생필품 소비가 증가하고 패션 위로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럭셔리 아이템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온라인 쪽에서 버티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럭셔리 아이템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여파에도 부자들은 끄떡없음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정상회담에서 봤듯 화상회의가 늘어나고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종식 후에 중국에서의 예상은 보복적 소비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것과 반대로 중국에서 중국을 홀대한 나라를 상대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라고 예상합니다. 첫 번째 다뤘던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의 공동성명에서도 두 국가의 정상이 정치적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성곽시대를 예상하고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국민에 대한 근접 감시를 예상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착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찾는데 신용카드와 감시 카메라를 이용했다는 것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회를 잘 모르고 뇌피셜로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 외에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의 대중화, 신용카드의 대중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대중화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애써 비판하려는 의식이 만든 편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이겨냅시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